주요 뉴스입니다. 연탄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탄을 지원해온 봉사단체들도 지원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복지관이 정부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재단에 셀프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을 납품가보다 비싸게 사고 차액을 후원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아파트 외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획일적인 모습을 담기 위한 디자인 특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도내 북부권 자치단체들이 겨울 관광객 모시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채로운 축제와 특색 있는 시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계속된 한파에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 가격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기부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연탄량이 크게 줄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겨울 난방을 연탄에 의지하는 72살 김재관 할아버지. 겨울나기를 하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탄 가격이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장당 900원 가까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살아나가지 방법이 없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반 줄인 건데 또 올라오면 또 줄여야지 뭐. 해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연탄을 지원해온 봉사단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 진검다리는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올겨울 충북도 내 2천 가구에 40만 장의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연탄값 상승으로 지원 물량을 4분의 1이나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각 시군에서 최소 장수를 파악을 합니다. 최소 가구를 다 추려서. 근데 그 가구마저도 지금 좀 더 추려야 되는 그런 상황, 현실인 거죠. 실제 연탄 한 장의 공장독 가격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사이 무려 71%가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값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협의체 위상과 성격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도시공원의 청주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2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민관협의체. 위원 선임의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첫 회의를 열었지만 협의체의 위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 위원은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청주시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낸 의견이 어떤 점에 의해서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결론을 받아들인다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위원은 협의체가 결정 권한을 갖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쪽 거버넌스에서 나온 의견은 자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청주시 측은 민관협의체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안이라면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그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어떤 대표기구인 우리 시의회를 이에서 이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민간협의체의 논의 기간은 최장 9개월. 처음 마주 앉았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요술방망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도내 한 복지관에서 나라 돈으로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체 납품가보다 비싸게 사줬고 차액은 재단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겁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 복지관입니다. 이곳에 지난 추석 명절 상품 구매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상품 한 개당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까지 업체 납품가보다 비싸게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익만큼 업체가 복지관 운영재단에 후원하게 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 외엔 사용할 수 없는데도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재단에 셀프 후원을 한 셈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던 거는 같아요. 특히 해당 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구매할 업체와 구매할 가격까지 미리 정해 복지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비용의 20%가량이 재단의 후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한 옥천군은 최근 지도점검까지 벌였는데도 이 같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속사정까지는 짚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CJB 취재가 시작되자 옥천군은 진상 파악에 나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이른바 나랏돈 셀프 후원 문제를 취재한 정진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셀프 후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5,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더 비싸게 삽니다. 그럼 업체에 5,000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업체가 복지관 운영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는 겁니다. 재단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품의 구입처와 가격, 그리고 후원 금액까지 미리 정해놓은 뒤에 복지관에 물건을 사라고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이 재단에서 받은 후원금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복지관으로 보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얼핏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이 보조금은 애초 교부될 당시부터 인건비나 물품비 이렇게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이번과 같은 형태로 후원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돈으로 성격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물품 구입하라고 내려보낸 보조금인데 이게 후원금 형식으로 바뀌어서 뭐 회식비나 기타 다른 경비로 사용될 수 있을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이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재단이 해명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재단에서는 실수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보조금이 아니고 기관의 수익금으로 물품을 구매했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현재 이 재단 산하에는 20여 개의 복지시설들이 있거든요. 또 이곳들은 전부 기관 자체 수익금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해명대로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수익금을 굳이 재단에서 후원금 형식으로 다시 가져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후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하기관의 수익금을 대상으로 후원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이 나랏돈인 보조금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진규 기자였습니다.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아파트 외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디자인 특화 전략은 충북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고층부의 독특한 설계와 입체성이 돋보이는 벽면, 유연한 동선을 살린 상가동까지 네모 반듯한 획일적인 아파트 모습을 탈피해 디자인 특화를 이뤘습니다. 설계 공모작으로서 다양한 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건설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되고요. 세종시는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특화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노른자위는 설계 공모로 땅 주인을 가리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이 나온 그 당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공동주택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화는 분양 원가를 다소 상승시킬 수 있지만 도시 이미지와 미래 가치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각각 아파트마다 좀 특색이 있고 뭐 2개의 동을 이어서 연결한 브릿지식으로 연결을 해놓는다든지 특색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외관을 보고도 아파트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충북과 세종시는 여건이 다르다고만 할 게 아니라 도시 미관에 눈을 뜨고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 지역 평준화 일반고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청주 지역 일반고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청주 외고와 타 지역 자립형 사립고의 중복 지원을 허용해 지난해와 같은 일반고 지원자의 대규모 탈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33개교 원서 마감 결과 괴산 목도고와 보은고, 보은여고, 그리고 영동 학산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겨울 관광 시즌을 맞았지만 스키장 하나 없는 충북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도내 북부권 자치단체들이 다채로운 축제와 시설로 관광 상품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옛 제천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이 커다란 아이스링크로 변신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고 얼음 위를 달리다 보면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2시간 이용요금은 단돈 1,000원. 도심 속 저렴한 놀거리가 시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겨울이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실내에서 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놀 때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천시는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인 명성의 의림지 얼음축제를 5년 만에 부활하고 시내거리에는 LED를 활용한 겨울 벚꽃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역대급 한파가 몰려올 올겨울 왕의 온천인 수안보 등 3색 온천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겨울에 더 빛을 발하는 노천탕과 특색 있는 먹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겨울에 숲속에서 즐기는 노천 온천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겨울 관광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보상 합의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지휘부에 대해 지난 10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충북 출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장 등 2명이 발탁됐습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청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충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들어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과 방사선 방제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자료 발굴과 해석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오늘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의 한국 독립운동과 신채호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 이어서 박걸순 충북대 교수가 단재의 아나키즘 수용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 박용석 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은 박 총장이 오는 17일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법인 이사회를 앞두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박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한 뒤 법인 측에 박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우철 청주시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에서 77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인영건설에서 200만 원,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111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보은군 불용합기도 시범단에서 80만 원, 그 집에 가면 기사식당 손님과 직원 일동이 51만 1,34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영운동 신라 송림아파트 주민 일동, 청주 복대 일동 36통 주민 일동이 각각 20만 원, 그린 문화사, 청주 중앙동 난타교실, 제천 봉양읍 김진호 씨, 제천 한수면 상탄지리 마을회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충주 여경 투신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료 여경에 대한 첫 재판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동료 여경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상급기관에 3차례나 보낸 사실이 극단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는 21일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도중 식품의약품 안전처 정문을 부순 양계 농민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철문을 넘어뜨리고 식약처 안으로 진입한 것은 집시법 위반 사항이라며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에서 일부 양계 농민들이 30m 길이의 식약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 일동이 1억 원을 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